만약에 지금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 그건 유승민 대표님 먹는 거예요. 후보직을. 그걸 계속해 보세요. 뭐 그럼 이제 표정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락가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신 저도 없이. 동의. 네, 아까도 제가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네. 정치 고수들의 격전 높은 토론, 정치 예능 하이브리드 토크쇼 특집 설전 시작합니다. 예. 자,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최근에 말이죠.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뭐 이재명 대표의 또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산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이 이거야말로 진짜 포퓰리즘 중에서도 악성이다 이렇게 이제 거세게 비판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네네.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네네네. 사람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 네, 맞습니다. 네, 서민들 저도 너무 만나서. 힘드시니까 추경 필요한데 전 국민 25만 원씩 주는 거는 네. 국민의힘에서 왜 자꾸 반대하느냐 하면 그게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굉장히 약해요. 네.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는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했을 때 가장 네. 강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오락가락하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며칠 만에 저희도 왔다 모르게 갔다 다르긴 하셔서 했었습니다만. 저도 어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재명 대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 이랬더니 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반박하고 이러시던데. 근데 예산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잖아요. 네. 그 야당이 편성한 건 아니니까 서로 다투다가 시간 허비하기보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부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고 또 이재명 대표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거든요. 네네네. 그거 두 개는 떼고 그 대신에 저소득층 자영업자 서민들 지원은 굉장히 강화를 한 그런 추경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네. 네. 25만 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네. 그건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맞냐,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주는 게 맞냐는 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안 줘도 된다, 포기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해놓고 그럼 또 넣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전 두 개가 그렇게 모순돼 보이지는 않아요. 내 생각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협상 과정에서 난 빠져도 좋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국힘의 태도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죠. 좋다 그래 하자. 근데 대신에 당신이 말하는 그거는 네가 양보한다고 했으니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빼면 좋겠다라고 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힘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한 거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170을 가진 야당 대표가 뭘 하나 주장하면 협상의 파트너로서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수석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그거를 찝어가지고 반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추경을 안 하겠다라는 국민의힘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게 옳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변신 이게 너무 막 화려해가지고 몇 개가 있어요.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추경 안에 그거 갖고도 왔다 갔다 하셨고 주 52시간 예외를 네네네.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기업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또 국회 대표 연설을 할 때는 갑자기 주 4일 근로국가를 만들겠다. 거기다가 이제 감세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지난번에 검투세 폐지하셨죠. 가상화폐 과세하는 거 그것도 유예했죠. 상속세 최근에 이제 개편? 예. 상속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최근 이야기 중에 상속세 이야기는 제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저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딱 잡아가지고 추경이든 상속세 완화든 처리해도 여당 괜찮겠다 입장에서는. 싶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우클릭한다.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동안 너무 왼쪽으로 갔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하면 좋아할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만 탓할 일은 아니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혁하자는 것도 국회에서 해가지고 야당이 양보하니까 언제 우리 그거 하자 그랬냐 그것도 차버렸단 말이에요. 야당이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책임 있는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야당을 구슬려서 되게 만들어야지. 근데 국민연금은 이대로 제가 지나가면 안 돼요. 아니, 워낙 그건 아니 알겠는데. 국민연금은 그거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이 가버리면 이게 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몇 년밖에 연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시큰 개혁한다 그래놓고 미래 세대한테 빚을 다 넘기는 국민연금 개혁을 저는
9%에서 좀 더 내고 지금 받는 거하고 똑같이 받는 쪽으로 가면 저는 언제든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받아들여요. 안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말을 바꿨다 이 말이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건 비상파장이다. 예. 왜 유독 이재명 대표한테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락가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신없이. 동의. 자, 야당이 이제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권성동 대표가 이게 사실은 여당의 중진 정치인들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 얘기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이 그만큼 이제 많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셀프 자백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은 대선의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의 어지간한 대선 후보들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특검-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분들. 만약에 지금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 그건 유승민 대표님 먹는 거예요. 후보직을. 그걸 계속해 보세요. 뭐 그럼 이제 표정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명태균 특검법의 타깃은 이제 좁혀서 보면 사실은 오세훈, 이준석이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이 이제 제3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둘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신경 쓰이는 분들이고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지사가 후보되면 민주당은 땡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아하,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명태균 특검이라는 아 그래요? 아 실제적으로 명태균 특검은 이제 이준석하고 오세훈을 겨냥한 거죠. 겨냥을 한 거다. 타깃은 저는 거기라고 아하.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불법과 부적절한 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뭐가 주고받은 카톡이나 뭐 통화 기록 이런 게 매일 막 보도가 되고 이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괴롭죠. 근데 이제까지 나온 것들 보면 선거 개입, 공천 개입, 또 이권 개입, 네네네. 뭐 여론조사 조작 그런 거는 전부 다 명태균 씨 본인이나 강혜경 씨나 그분들이 불법이었어요. 근데 만약 정치인들이 거기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 증거가 거기에 나오는지 이제까지 명태균 씨 겁주고 큰 소리 치고 했는 거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뭐 아는 사람이 뭐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인지 뭔지 몰라도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그거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으면 본인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정치 브로커하고 엮여가지고 부적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아, 저 후보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많아서 여기서 또 그리 가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그게 뭐가 될지 잘 그렇게 모르겠어요. 가더라고. 뭐 그런 뭐 아니 근데 사실은 차가당 이루가. 아니 그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사건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명태균 씨 관여가 돼 있다.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처음에 창원시가 제안했던 산업단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태균 대표가 공무원들을 저희 지역 사무실로 이제 오라 해서 그 명태균 대표가 원하는 지역을 다시 수정 제안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권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네네. 정하는데 그 부지를 처음에는 뭐 한 10만 평 하려고 그러다 100만 평을 뭐 확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처음에 정했던 면인지 거기하고 나중에 정해진 데하고 달라요. 중간에 그 입지가 한번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로 네네네. 엄청난 이권을 챙겼다든지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없으니까 도대체 창원지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솔직히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되게 국가산업단지나 정부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잖아요. 네. 근데 쭉 이렇게 나름 절차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위에서 내려 꽂아서 바꿨다. 말 나와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뭔가 움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은 아무리 신세를 징계했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공인의식이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같이 협의하게 하고 얘기를 주고받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약간 더 윗선이
뭐 저는- 인발부가 됐을 가능성도 저는 설마 대통령이 그거 해주라 그랬겠어요? 모르죠. 이분 스타일로는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이제 남으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전국을 돌면서 뭐 민생 선거운동 토론회를 했죠. 열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또 여러 군데 산업단지를 발표하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하게 좀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뭘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예?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야말로 뭐 검찰 수사의 일이지. 했다면- 증거 없이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했다면 저는 그 윤김 공동 대통령 중에 김해 물치였을 거다라고. 그 정도 아니면 이거 못 받고요. 앞에서 제가 동의하기 쉽지 않다. 네. 자,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그 명태균 씨 이제 국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상 이유로 이제 거절했다고 하는데 대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 내가 있는 구치소로 오면 내가 청문회 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화상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진행상을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이걸 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거를 조기 대선까지 질질 끄는 거는 저희들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국민들이 보기에 명태균 씨 본인이 피의자가 특검해 환영한다 이러잖아요. 그러고 민주당하고 되게 좀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치고 나가서 명태균 씨가 그렇게 자기가 밝히고 싶은 게 많다니 마이크 대주고 그래 이야기해봐라. 그러고 당신이 한번 증거를 내봐라. 차라리 그렇게 아예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괜히 이걸 갖고 덮어가지고 국민의힘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한테 무지 큰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이 이런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죠. 이거 깨버려야 돼요. 민주당도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어떻게 말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죠. 겁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이크 들이댔을 때 엉뚱한 소리 보면 민주당이 완전 바보 될 수도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이제 별거 없는 거.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버리면 민주당이 뭐야 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리스크가 걸려 있는. 그러니까 명태균의 입에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나저나 이런 정치 브로커들이 필요악이라고 또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게 사실은 금단의 사단인 줄 알면서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적인 또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 우리 정치가 많이 망가졌다고 저는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양당 공이 여론조사 경선을 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거는 조작의 여지가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건 전화를 해서 그쵸.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론조사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공개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더 위험한 거거든요. 멀쩡한 여론조사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치고 조작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브로커죠. 컨설팅을 하면서 여론조사도 하면서 후보들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그걸 갖고 공당에 우리가 공당이라는 말 쓰는 이유가 시스템으로 원칙과 기준으로 공천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왜 힘을 얻느냐. 안 될 만한 사람이 올라 갑자기 명태균 줄 서가지고 후보가 되더라. 이러니까 이게 이제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너도나도 돈 사들고 가서 줄 서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대통령까지 만들어냈네. 들려주는 육성까지 있으니 다들 야 이거 진짜다. 여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일부 드러났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조작도 했고 이미 드러났어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한테 잘못된 만들어진 여론조사를 가지고 호도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여권에서 들고 나오는 게 부정선거론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도 선거 과정이잖아요. 여기 이제 부정이 개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후보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심각한 부정선거죠. 이거야말로 국힘에서 들고 일어나서 일벌백계 합시다라고 대대적으로 하자고 요구를 해서 맞죠. 근데 이걸 왜 안 한다고 내요?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선거하면요. 예. 별별 사람들 다 만나요. 자기가 뭐 100명, 1000명 갖고 있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명단, 지역구민들. 예. 그 뭐 당원 명부, 뭐 유권자 전화번호, 뭐 그거다 약간 단계 올라가면 여론조사 조작에 컨설팅에 그다음에 이제 무슨 패키지도 있구나. 이 턴키 비슷하게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 비슷하게 모든 거를 기획부터 시작해서 뭐 홍보물까지 뭐 캐치프레이즈까지 공약까지 토탈 컨설팅. 예, 토탈 영부의 여론조사까지 해서 다 네. 오. 저는 25년 정치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한테 의존해 본 적이 없는데
특히 영남이나 호남에서 공천 꼭 받아야 되겠고 어디 줄은 좀 돼야 되겠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브로커들이 와가지고 내가 누구 아는데 돈 얼마 주면 내가 공천 받게 해줄게 이런 사건들이 뭐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만 날리고 진짜 패가망신한 그런 정치 지망생들도 많거든요. 옛날에는 브로커들이 표를 갖고 왔어요. 내가 몇 명 있다. 명단 들고 와가지고 뭐 두당 속된 말에 얼마씩 아, 그래요? 쳐주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통으로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서 표가 근데 그렇게 확인은 안 되죠. 근데 무슨 해다. 뭐 무슨 산악회다, 해다. 뭐 뭐 이렇게 이제 덩어리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선거 나가서 이제 한 표라도 아쉬운 사람들은 돈 좀 어차피 돈 쓰는 거 여기라도 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구다 사무국장 할 때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서울 한 지역구에 이제 사무국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당시 동이 10개였거든요. 되게 동 단위로 선거를 하니까 근데 자기도 한 개 동으로 쳐달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한 개 동 주는 돈만큼 자기한테도 달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 표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고 이제 뭐라 그랬더니 이제 가버렸는데 그때는 이제 돈과 표를 거래하는 거였다면 그 뒤로는 여론조사와 돈을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선시켜주고 나면 당선된 사람이 나중에 권력을 통해서 뭔가 이권이든 뭘로 보답하는 이 시스템으로 바뀌고 지금은 또 하나 더 와가지고 요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요즘은 유튜브 잘 되는 데서는 누구 하나 띄워서 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유튜브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최고죠. 요즘 뭐 이게 그 유튜버하고 특히 지방 매체하고 거기다가 여론조사하고 이런 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자꾸 이 민의를 왜곡하는 장난을 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또 하나는 지역구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외적인 지역구마다 아주 전통의 강자들이 약간 사이비냐 아니냐라는 경계선에 있는 종교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몰표예요. 그 동네 지역구 안에 있는데 그 특정 종교 교회가 있다. 신도수가 몇만이다 이러면 숭패를 좌우하고 이 사람들은 말 잘 듣잖아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데니까 이 사람들의 힘이 또 엄청 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좀 도와주라 대신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 거절하기 난감한데 잘못 걸려들면 그 패가 망치네요. 이게요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라서 더 그래요. 공당이라서 진짜 공천관리위원회가 엄격한 시스템과 룰에 따라 가지고 공천을 딱 하고 나머지 외부에서 외풍이 불어나와도 차단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해도 그거는 공관위원장이 중심 딱 잡고 안 됩니다 이러고 쳐내고 이러면 이게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대통령 백이 얼마나 셉니까? 거기다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실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뭘 해가지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 이러면 그거 솔깃하죠. 근데 이 문제는 당내 당략을 떠나서 경선 과정에 대한 국가적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명 선생 깨끗이 털고 갑시다. 명태균 씨 황금폰 다 깝시다. 뭐 지금 또 이동희 씨를 보셨네. 예.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